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아, 4월 중순이 맞나요? 14일이면은 중순이죠? 그쵸? 네, 4월 중순. 이 방송에 나가는 금요일에 언니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유럽에 있지 않을까요? 저 너무 더워서 알래스카에 잠깐 들렸다 오려고. 잠깐 이렇게 꿈꿔봅니다. 아니, 4월 되면 나 꼭 이거 해야겠다. 뭐 이렇게 계획 세웠던 거 없었어요? 계획을 세운 건 없는데, 그냥 빨리 여름이 기다려져요. 아, 여름의 네. 여자. 네, 여름이 기다려져요. 왜냐면 저한테 3, 4월은 되게 애매한 계절 같아요. 뭔가 전 극단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씨가. 그리고 약간 요즘 날씨가 되게 여름 같지 않습니까? 아, 좀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는. 이럴 바에는 빨리 여름이 돼서 빨리 여름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 아, 우린 여름에 못 만나겠다. 난 여름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린님? 저는 아직 도다리를 못 먹었거든요. 제철 음식을 꼭 찾아 먹는데 아, 도다리를 진짜? 못 먹어서 도다리를 좀 많이 먹지 않았을까. 도다리가 4월이 제철이에요? 봄 도다리라 그래가지고 그게 제철 음식이래요. 그래서 그걸 꼭 먹어줘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저는 사실 특히나 식물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뭐 이런데 제가 봄에 먹는 식물이 하나 있어. 식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채소. 봄동. 근데 봄동 철이 2월 3월 요쯤이 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채소가 봄동이거든요. 그래서 봄동은 봄에는 꼭 챙겨 먹는 편이고 그리고 아마 제가 이 방송에 나가는 그 시기에는 제천을 한번 다녀오지 않았을까. 제천에 벚꽃 피면 이렇게 드라이브 정말 멋있게 쫙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 따라서 쭉 가면은 양 옆에 벚꽃이 정말 흩날려요. 그래서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제천의 그 청풍호반 도로를 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트렁크에 나 있다. 무서운 사람? 와, 오늘 2022년도에 개봉한 게 맞죠? 네, 맞아요. 2022년도에 개봉한 화제작. 저희가 그동안 살롱에서 다루지는 못했거든요, 이 영화를. 근데 오늘 마침 그린님이 들고 오셔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는데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헤어질 결심 마침내 제가 들고 왔고요. 네, 헤어질 결심은 제가 정말 재밌게 봐서 여러 번 보기도 했고 각본집까지 사서 보기도 했는데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 이상한 거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좀 멀리하고 싶기도 하지만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대체 저게 뭘까? 이 영화가 저한테는 딱 그랬어요. 로맨스 영화라기에는 너무 잔인하죠. 너무 사람들 어둡고. 많이 죽죠. 네. 근데 수사물이라기에는 그 빈틈이 잘 안 메꿔져 있고 너무 인물들이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진지한 영화라기에는 유머 코드가 되게 유머가 계속 등장하죠. 많이 나오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영화여서 저도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막 하다 보면 어느새 바닷가 소용돌이에 다다라 있는 그런 영화여서 이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좋은 영화예요? 한국 영화로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그래서 인생 영화로 선정을 했다. 네. 저는 제가 기억하는 헤어질 결심은 호불호가 꽤 많이 알렸던 영화. 맞아요. 저도 극장에서 개봉하고 봤는데 이때가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궁금하니까 극장으로 막 너도 가서 봤던 영화거든요. 헤어질 결심이. 그리고 그때 어떤 입소문들이 돌았었냐면 이게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뭐 순한 영화? 그러니까 박찬욱이 맞아요. 그동안 만들었던 영화 중에 가장 순한 맛이다. 가장 대중적인 영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큰 대중적인 영화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딱 가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아가씨 이후로 6년 만에 만든 영화니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보러 갔는데
극장에서의 반응이 이게 딱 나오는데 옆에 여자애 둘이서 졸라 찜찜해.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근데 진짜 딱 이렇게 5글자였어. 그래서 나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지면서 나왔는데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실망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얘기 먼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헤어질 결심 벌써 개봉한 지 1년이 됐네요. 네. 엊그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원래 박찬욱 감독님 너무 좋은 감독님이시지만 저는 사실 잔인한 걸 못 봐서 그 작품 세계를 잘 이해 못해요. 그리고 잘 안 봐요. 근데 제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박찬욱 감독님 영화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살아가는 탕웨이님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매력적이죠. 무조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사실 그 졸라 찜찜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이게 호불호가 갈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를 이번에 2번째 보면서 확실하게 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딱 한마디로 저는 딱 표현이 돼요. 두 번째는 이게 딱 저의 반응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는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2번째 봤는데 제가 이해 못했던 그 감정들이 살짝 이해가 되면서 또 연결이 되면서 뭔가 설렘의 포인트가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는 제가 반응이 약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호불호를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겠어요. 두 사람의 감정선을 제대로 따라갔다면 하지만 따라가지 못했다면 이런 느낌이다. 왜냐면 첫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는 그 혜준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그 박해일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그 혜준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생각했던 그 인물에 대한 성격이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라고 하다가 어느 정도 사실 그 기대를 하고 봐서 그런지 그냥 뭔가 이번에 감정을 되게 잘 따라갔던 느낌이 좀 나요. 오히려 2번째 보니까 훨씬 더 명확하게 보였구나. 훨씬 좋았어요. 네. 그린님은요? 저는 이게 같은 지점에서 호불호가 갈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첫 번째는 우선 금기인 불륜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는 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금기는 멀리하고 싶지만 또 자꾸 보고 싶고 어떤 불륜인지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기대를 자꾸 깨부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여자 주인공이 파무팜탈처럼 그려지다가 나중에는 사랑을 위해서 막 희생을 하는 그런 장면들 아니면은 우리가 기대하기를 불륜의 피해자인 아내는 막 고통스러워하고 나중에 이제 불륜의 가해자가 이제 벌을 받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그냥 부인이 비켜줄래? 하고 이렇게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대를 깨는 그런 부분들 그런 지점에서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감정이긴 한데 결국 박해일 배우와 탕웨이의 케미에 공감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박해일 배우를 애정하던 탕웨이 배우를 애정을 하던 뭐 둘 중에 한 사람만 애정을 해서도 이 영화에 빠져들기 어렵고 둘의 조합에 공감이 되어야 설레네? 떨리네? 같이 있는데 나도 뭔가 감정이 좀 이렇게 두근두근 간질간질하네? 느껴져야 이 영화는 빠질 수 있지 안 어울리는데? 둘이 그러니까 뭔가 탕웨이와 박해일의 조합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하는 순간부터는 이 영화에 절대 빠져들 수 없다. 맞아요. 첫 번째.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두 사람 외에도 나머지 등장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 등장인물들이 매력적인 인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제외하고서는 이 아내 역할로 나왔던 이정현 배우가 연기했던 정한역 아내 역할도 뭔가를 해줄 것 같았는데 김이 빠지듯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이모신 역할을 그러니까 박용우 배우가 연기했던 이모신 역할도 그냥 짧게 나왔다 사라지고 저는 고경표 배우도 뭔가 하나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반부에 나왔다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김신영 배우가 연기했던 형사도 이 친구가 뭔가를 하려나 했는데 잠깐 나왔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어떤 매력을 기대했던 사람들이라면 왜냐면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심지어 박정민 배우도 나와요. 근데 뭔가 약간 스쳐 지나가듯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만약에 있었다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배우들이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았던 배우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역할로만 딱 등장을 했다 했을 때 기대치가 조금은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내가 정말 빠져들었다. 그냥 첫 눈에 반하는 순간부터 빠져들었다. 그럼 초밥 사주고 뭐 핸드폰 던져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막 미쳐버리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헤어질 결심의 호불호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국 엔딩? 엔딩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정말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렸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영화는 사랑 영화라고 하면 적어도 좀 열린 결말로 두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지진 않을까 정도로만이라도 좀 열어두고 가면 그래도 찜찜하진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뭔가 약간 결말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됐겠거니 하고 보이는 결말. 이따 결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조금 더 좀 더 해피엔딩 보통의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는데 사실 그 기대도 깨주거든요. 계속해서 기대를 깨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근데 가장 좋았던 지점들은 연출? 연출은 정말 너무 주변에서 이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 다들 극찬을 했기 때문에 영화 연출에 대한 부분, 대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박찬욱 감독이 이제는 경제에 올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던 것 같고요. 저도 그 신과 신이 넘어가는 그 사이를 너무 세련되게 그쵸. 연출했다고 느껴졌어요. 뭐 이렇게 사진과 사진을 겹치면서 등장인물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해주는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안에 들어와서 대화 나누는 것처럼 연극처럼 보여지게. 네, 그게 진짜 되게 홀려들게 만드는 새로운 그런, 시도였고요. 네, 그런 것들이. 그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변 캐릭터들이 큰 빛을 못 발했잖아요. 전 그게 사실 여기 영화의 묘미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관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사실 모든 캐릭터가 혜준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양념 같은 역할이었다고 굉장히 생각을 해요. 다 다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헤어질 결심. 영화 줄거리 소개부터 그린님의 목소리로 듣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 박해일 씨가 연기한 혜주는 사망자의 아내 탕혜희 씨가 연기한 설애를 용의자로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특별한 동요를 보이지 않고 남편의 시체를 말이 아닌 사진으로 확인하겠다는 설애에게 혜주는 매력을 느끼고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탐문과 신문, 잠복 수사를 통해 설애에게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설애는 혐의를 벗어나 남편의 자살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혜주는 우연히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고 설애가 남편을 죽였다고 확신하지만 이 증거를 깊은 바다에 버리라며 설애에게 주고 둘은 이별을 맞이합니다. 이후 혜주는 이포로 전근을 가고 새로운 남편과 결혼한 설애 역시 혜준을 찾아 이포로 이사를 갑니다. 설애의 새 남편이 죽어서 이 둘은 또다시 용의자와 형사로 만나게 됩니다. 혜준은 설애가 새 남편을 죽였다고 확신하며 수사를 진행하지만 모든 진실을 떠안은 설애는 깊은 바다에 묻히길 스스로 선택하고 혜준은 그런 설애를 애타게 부르며 찾아 헤매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대본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네. 그린님. 피로서는 아주 큰 용기였습니다. 와, 우리 영화 속 중요한 등장인물인 혜준과 설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박해일이 연기한 혜준. 혜준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일단 혜준이 내 친구 같네. 일단 굉장히 질서, 규칙, 규율 이런 걸 중시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자기 신념과 자부심이 확실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와이프로 나왔던 이정현 배우가 얘기를 하죠. 당신은 살인하고 폭력이 있어야지 기쁜 남자다라고 할 정도로 전형적인 정말 찐 형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지점이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런 캐릭터를 가진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른 중국 여자랑 사랑에 빠진다고? 갑자기? 갑자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탕웨이를 뭔가 좀 바라보고 그쵸. 관찰하고 뭔가 스토커 같은 느낌?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약간 그럴 수 있다고 봐.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다시 두 번째 보니까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일에 저렇게 몰입할 정도로 자기의 삶이 너무 재미없던지 아니면은 자기 신념을 꺾어버릴 정도로 탕웨이가 너무너무 매력적이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탕웨이가 남편을 죽인 걸 알고 자기 어떤 직업적 자부심을 좀 큰 상처를 입고 그 사랑을 포기를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그냥 평범한 여자의 시선으로 볼 때 그냥 이거 바람 핀 거잖아. 맞아. 그냥 불륜이잖아. 맞아.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결국 이걸 눈치채고 떠나는 순간까지도 되게 찌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명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서 사실 보였으면 됐을 걸. 우리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잡는 게 굉장히 비겁한 남자였고 결론은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리님의 스타일이었나요? 제가 주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혜준이란 캐릭터? 저도 느끼신 것 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여자 주인공의 사랑이 더 빛난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 제 인생 영화가 됐어요. 보통 이제 로맨스 영화에서는 좀 남자 주인공의 뭐 간절한 사랑을 애구하는 막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데 오히려 혜주는 좀 찌질해서 그저 그런 면들이 많아. 남자고 오히려 설애가 더 돋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전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냥 가녀린 이렇게 소녀 같은 꽃 같은 여자 주인공이 아니고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게 오히려 여자 주인공을 더 매력적으로 부각시켜줘서 그래서 그저 그런 남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한 지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 박해일 배우의 연기톤, 그러니까 혜준의 연기톤 약간 그 연극 무대에 올라선 연극 배우처럼 연기하잖아요. 뭐 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런 말투 되게 점잖게 막 목소리 깔아서 하고 하는 그런 연기.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야기하듯이가 아니라 저는 진짜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 받았는데 이런 연기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일부러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하나만 아는 형사의 연기를 하려고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다른 거 안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 다 그냥 배제하고 정말 그냥 일만 대하는 형사의 모습 처음에. 저도 좀 그런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이한 설애한테 빠져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이 특이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쩌면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없다. 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와 같은 종족인 것 같은 설애를 봤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지 않았나. 중간에 얘기하잖아요. 그 혜준이 설애한테 내가 설애 씨가 왜 좋은 줄 아냐고. 당신은 꽃탑이 좋은 거라고. 근데 이 혜준이라는 인물이 보니까 오랜 불면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후배 형사하고 대화할 때도 잠이나 좀 자라고 뭐 이런 쿠사리도 받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내도 있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딸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고 가족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 부족함 없어 보이는 모습인데 계속 불면증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외로움, 힘듦,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것도 강박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흐트러져 있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설에게 빠져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툭툭 내뱉는 되게 솔직한 대사들, 발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뭔가 훅 하고 자기를 치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이렇게 혜준이 강하게 끌리게 되는 인물, 탕웨이가 연기한 설애는 또 어떤 인물인지. 우선은 중국에서 간호학을 배워서 한국에 와서 간병인으로 일을 하죠. 그리고 첫 번째 남편이 죽었음에도 되게 평온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범인이야. 정말 이상한 그런 여자였죠. 그래서 근데 그 조사 중에 또 가정 폭력의 피해를 받은 사람인 것도 드러났고 이 되게 안개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영화 전반부에서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혜준을 이용하는 나쁜 살인자처럼 보이기도 했다가
정말 진심으로 간병을 하는 사랑스러운 여인이기도 했다가 그래서 설애가 곧 안개 그 자체 아니었을까. 거기 음악도 계속 안개가 나오죠. 맞아요. 안개라는 제목의 음. 음악이 계속 네.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하고 저는 이 인물을 봤을 때 되게 강인하고 똑똑한 여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사들을 속일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살인을 하고 그리고 그 신문 당할 때도 정말 꼿꼿한 자세로 흔들림 없이 정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할 때도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딱 한 번에 선택을 하는 게 되게 강인해 보이는 그런 여자. 그리고 사랑에 진심인 여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미쳤다. 사랑에 미치면 저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에 미친 여자. 와, 이렇게 엄청 생각을 좋게 했습니다. 보시네요. 왜요? 저는 천우님 어떻게 보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탕혜위의 얼굴이 아니었으면 혜준이도 안 받았다 그 느낌이고 아, 일단 정말 결국 얼굴이다? 그리고 탕혜위가 극중에서 이제 설애가 남자를 되게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자기가 미친 영향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한테 폭력을 휘둘렀던 전 남편도 어쨌든 자기가 살기 위한 그건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그 남자도 어느 정도는 조종에 의해서 이끌려 갔을 것 같고 그 남자도 그리고 그 혜준이가 잠을 못 잤는데 잠을 못 자니까 내가 재워줄게요라고 해서 이제 나의 숨소리를 따라오라고 해서 얘를 약간 이렇게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고서 와, 탕의 남자를 정말 잘 알고 내가 어떻게 보이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중간에 헤어지고 나서 이 남자를 믿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날 때도 또 잘 물었잖아요. 잘 물었어요? 그 남자를 잘 물었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치. 왜냐면 어쨌든 얘는 아무 연고도 없고 경제적인 바탕도 없고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든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되게 이 꼿꼿한 모습에 혜준이 반했다고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의심하잖아요. 특히 후배 형사 고경표 배우가 연기했던 수환이란 인물은 100% 범인이다. 이 여자 범인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니들도 확신을 했어요. 영화 보면서 범인은 남편을 죽인 범인은 설애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사실 저는 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영화 볼 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죽였나 안 죽였나? 물론 사실 굳이 선택하자면은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저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냥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설애를 감시하면서 그 혜준이 빠져드는 그냥 그런 흐름이 그냥 너무 잘 보여져서 그거에 초점해서 봤던 것 같고 그게 중요했을까? 저는 설애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봤어요. 아 진짜? 우선은 그 남편이 되게 치밀하게 가정폭력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만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유욕이 되게 강한 인물로 나오는데 물건에 자기 이니셜을 새기는데 자기 부인한테도 새긴단 말이에요. 마치 그러니까. 물건인 맞아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남편한테 복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혜준이 그 잠복 수사라고 하는 빌미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잖아요. 예쁜 탕웨이 씨를 이제 계속 관찰하고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자꾸 단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우는구나. 마침내 웃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뒤통수로 한번 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설애였으면 좋겠다 하고 관람을 했어요. 되게 허술하죠.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혜준이라는 인물이 보면 되게 허술해. 확실히 사람이 그런 게 있나 봐. 나의 프레임을 딱 가지고 그 상대를 씌워버리면 그냥 그대로 계속 해석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보니까 뭐 능력도 있고 수사에도 열의도 있고 되게 보니까 후배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쫓아 내려올 정도로 존경하는 사수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거를 결정을 좀 지어놓고서는 계속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저도 비슷하게 그린님이랑 비슷하게 그래? 엿먹여주자. 탕웨이가 범인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했고 범인이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조금 애매하게 흘러가겠다 싶어서 근데 저는 좀 어쨌든 이 영화의 전반부를 차지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두 인물이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고 사랑에 빠지는
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개 속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나 대사? 두 사람의 서로에게 빠져드는 모습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설의 대사는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길 중단합니까? 약간 이런 대사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아, 탕웨이 장난 아니다. 대놓고 꼬시네? 약간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약간, 혜준도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어디 사찰 같은 데 같이 가잖아요. 네. 같이 거닐면서 설혜 씨가 나랑 같은 종족인 거 진작에 알았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지가 좋으니까. 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갖다 붙이는구나. 아유. 근데 뭔가 되게 설레이는 대사였어요, 둘 다. 특히 탕웨이의 대사는, 이렇게 멋진 대사가 나올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은 결혼했다고 좋아하길 중단합니까? 라는 대사가. 그런 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설픈, 문장들을 너무 느낌 있게 잘 맞아요. 표현을 한 것 같아서 마침내랑 같은 결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좋았어. 그게 큰 의미를 부여가 되듯이. 저는 그 신문 조사받던 그 과정에서 초밥을 먹고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초밥을 먹고 뒷정리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마치 오래 산 부부처럼 서로 물티슈 주고 받고 던져서 받고 그러면 이렇게 치약 짜주고 방수밴드 주고 전 그거 보고 저 정도면 조사받을 만하겠다. 이게 너무 혹시 담겨있는 장면 아니야? 저는 그 와중에 고경표 배우의 그 표정. 이거 영수증 처리돼? 초밥을 먹는다고? 시마스시여서 심지어. 시마스시.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미 그러니까 왜 로맨스 영화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사랑에 빠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미 둘은 오래 사랑한 사람들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좀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 저 둘은 이미 사랑을 시작했고 중반에 와 있다. 이런 설득력이 느껴져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아니 너무 혜준이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저 남자가 저 여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빠졌어. 근데 주변의 사람들도 좀 아는 것 같았어. 그런 모습들을. 저는 그 고경표 배우님이 참 필요했던 캐릭터였다고 생각하는 게 보면은 고경표 배우도 중간에 술 마시고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선배는 뭔가 다를 줄 알았다고, 다른 경찰관은.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이 정의에 대한 다른 경찰관은 다른 어떤 시선을 갖고 있고, 또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큰 거를 이 사람이 탕웨이를 위해서, 설혜를 위해서 버리는 거구나를 계속 강조를 계속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이제 혜준이라는 인물은 계속 호감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저는, 흥미로웠던 지점도 있었는데 좀 불편한 지점도 있었던 게, 아내하고 같이 관계를 갖는데 갑자기 TV에서 사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극을 보면서 탕웨이를 떠올리는 듯한 모습. 근데 그 사극을 보니까 탕웨이가 즐겨보던 사극이었던 거지. 마치 아내를 탕웨이처럼 생각하고 관계를 갖는 것 같은 느낌들. 약간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드러나는데 이 박찬욱 이 스타일은 버릴 수 없나 그런 생각도 한편 들고. 그리고 탕웨이가 확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설혜가 이제 확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포인트는 길고양이 밥을 주는데 보니까 고양이가 까마귀 사냥을 했나 보죠. 그래서 자기를 보살펴주는 은인에게 고양이들은 뭔가를 바치잖아요. 근데 이 까마귀를 바쳤나 봐요, 설혜에게. 근데 죽어있는 까마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고양이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그 형사의 심정을 가져다 줘라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심장이 갖고 싶네 이렇게 중국어로 얘기하는데 이 심장이라는 표현이 번역기로는 심장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마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사의 마음이 갖고 싶다. 이미 나는 이 형사에게 사랑이 빠졌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장면이었는데 그거를 박해일 배우가 녹음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돌리는 거 보고 이 두 사람 약간 뭐지? 저는 혜준이 설희한테 빠졌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사실 같은 종족이라고 하면은 그 결혼을 한 이정현 배우가 되게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해요. 이정현 배우도 되게
T예요. 맞아. 그런데 어. 제가 볼 때 혜준도 완전 T예요. 음. 그래서 보면은 그 와이프도 굉장히 남자를 자기 틀에 가두려고 그러고 맞아. 담배 핀 거 알고 막 등 때리고 음. 자기 공간에 가두려고 그러고 그게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폈네, 폈어. 그러니까 바람 폈다는 거 들킨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담배였어. 그래서 결국은 같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매력을 이런 감성에 느낀 거야. 그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끌렸을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종족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아, 든다는 거. 오히려. 그 장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까마귀를 정성스레 이렇게 묻어주는 그 장면도 저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가 죽인 그 전에 사람들에 대한 것도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다 감성적이야. 그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죽여달라고 그치.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안 된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 사람이 원했기 때문에 해주었던 거. 그리고 남편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기도 했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뒤에 나오는 이모신이라는 두 번째 남편은 진짜 쓰레기였어. 그쵸. 쓰레기였어. 아니, 그 녹음한 거를, 그 뒤에 얘기할까요? 뒤에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 중반부에 이제 거의 끝에 가서는 이 설애가 범인이 아닐 거라고 자기는 굳게 믿고 있었는데 남편을 죽인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알게 되죠? 전 이게 너무 싫었어요. 아내하고 누워있다가 새벽 3시에 자요? 하고 문자를 보내요. 설이한테. 그런데 이제 돌보는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실 것 같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때 월요일이었나 봐요. 월요일 할머니는 누가 돌보냐? 그랬더니 걱정이라고 했더니 내가 갈까요? 하고 이미 마음을 다 내줬어. 맞아. 그래서 이제 갔다가 사실 그 할머니는 설애에게 그 남편 죽인 거에 대한 알리바이를 사실 제공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할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 도와드리다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 운동하시는 게 찍히는데 138층까지 올라 있다고 딱 찍힌 그 영상이 딱 나와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어플에서 걸은 거 운동 같은 거 체크하는 어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살짝 의심이 들어서 그날 상황이랑 똑같이 자기가 재현을 해보죠. 카메라가 없는 CCTV가 없는 뒷문으로 싹 나가서 산으로 간 다음에 쉬운 길로 딱딱 올라가서 그 절정에 딱 올랐는데 피크에 올랐는데 그때 딱 핸드폰에 138층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탕웨이가 죽인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죠. 탕웨이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알게 된 날 이제 설애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붕괴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작별을 고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만약에 설애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혜준이 끝까지 몰랐으면 아내랑 이혼하고 갔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연결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 설레임을 좀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었을지언정 만약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다면 혜준이면은 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요? 그만큼 규율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자부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떠나가는데 사랑을 그렇게 쉬운 결정일까? 이 사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린다는 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그냥 바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딱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게 그저 그렇게 사랑하고 그저 그렇게 헤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인물은 그 남자 주인공은 똑바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요 깨끗해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그렇게 원리 원칙이 중요한 인물이 정말 불륜이 현실이 돼서 선택을 해야 했을 때 아내도 정리하고 아이들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럴 때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인물이었는가? 그러니까 그 증거를 발견을 했을 때도 물론 이제 붕괴되었다고 하면서 증거를 건네주지만 그 순간 사랑도 같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그렇게 헤어졌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계속 몰래 만나지 않았을까? 계속 몰래 만나지 않았을까 싶고 오히려 설애가 떠나지 않았을까 괴로워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왜냐면
설애는 진짜 이 남자를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같고, 특히 뒤에서 나중에 제외했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는 당신 같은 남자들을 만날 수 없죠? 약간 이러면서 나는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당신 같은 남자들 나를 봐주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아마 만났던 남자 중에 가장 괜찮은 남자였을 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사건 하나를 지금 얘기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홍산호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네. 어떤 인물이었죠? 홍산호? 홍산호는 그 살인범이었죠. 그래서 이 홍산호라는 살인범을 혜준이 아주 오래도록 찾아 헤맵니다. 근데도 이제 어떻게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설애가 힌트를 주죠. 감옥이 죽는 것보다 싫은 사람인데 이 여자를 찾아간 것 보니 죽을 만큼 사랑했겠다. 근데 그 둘도 이제 불륜 사이였죠.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혜준이 그 홍산호를 찾아가는데 실제로 거기 있었고 그리고 자살을 하는 인물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뛰어내려버리는. 네. 이렇게 사랑에 목숨 거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마치 영화의 이제 엔딩을 암시하는 맞아요. 것처럼 보여주는 거여서. 근데 언니들 어떠셨어요? 이 장면 봤을 때, 이거 뭔가 엔딩하고 연결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셨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봤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탕웨이가 뭔가 정말 사랑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냥 그런 느낌? 저는 두 번째 봤을 때 느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워낙 정신없이 봐가지고 그때는 몰랐다가 두 번째 봤을 때 이거를 압축해서 1분 안에 이 영화를 보여주는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그 씬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의미부여하지 않았는데 그냥 설애가 뭔가 실마리를 줘서 해결을 하네? 되게 오랫동안 미제 사건이었는데 해결을 했네? 그런 역할을 해줬네? 더 가까워졌네? 이 정도의 사건으로만 작용을 하나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와 이거 그냥 둘의 얘기네. 그러니까. 성별이 바뀐. 그래서 와 이 장면도 되게 영리하게 잘 넣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프로파일링이 중요하다. 심리를 알아야 된다. 심리를 알아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사건도 겪고 마치 미래의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결말도 한번 보게 되면서, 그리고 설애가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혜준이 설애를 떠나요. 떠나서 그렇게 정한이 자기가 사는 곳으로 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는 그때는 자기도 이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이포가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인가? 아니죠? 가상의 도시죠. 네. 이포로 떠납니다. 그냥 느낌이 약간 포항 같았어. 맞아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 울산이나 포항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포로 가요. 이포 아내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이포라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아내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그냥 아예 옮겨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살아가는데 쾌해. 잠 계속 못 자고. 그러면서 영화의 후반부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내가 아니 이야기가 어떻게 가려고 헤어졌는데 또 뭔가 시작이 되는 느낌이야. 그랬는데 여기서 우연치 않게 두 커플이 재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혜준과 정한 커플 그리고 설애가 새롭게 만나게 된 설애의 두 번째 남편인 호신과 같이 시장을 갔다가 두 부부가 서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두 사람의 관계, 여기에서 또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탕웨이, 그러니까 설애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새로운 뉴페이스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새로 만난 남편이 주식 사기범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등쳐서 약간 주식을 투자하게 하고 그걸 약간 좀 악용하는 그런 사람인데 같이 사기를 치고 저희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 탕웨이의 모습은 그 쫓는 사람한테 막 맞아 터지고 약간 이런 장면인 거죠. 막 맞고 있는데 이미 그냥 명품으로 막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남편의 재력으로 같이 그거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도피를 하듯이 이 이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온 이유는 뭐 연고가 없어서라고 하지만 전 사실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제일 몽글몽글하고 좋았던 장면이 이 시상식이긴 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혜준하고 와이프가 장을 보러 가는데 설애가 새로운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오는데 눈이 딱 마주쳐요. 넷이 만나는데 하필 딱 이제 그 정한이
그 남자를 알아본 거예요. 혹시 주식 방송 나오는 분 아니세요? 네,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막 그냥 되게 싼마이라는 느낌이 나는 대사를 막 치잖아. 그래서 혜준이 더 그리웠을 것 같아요.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그들의 약간 대화는 사실 블러 처리되듯이 약간 그렇게 지나가고, 저는 그 둘이 나눈 3초간의 그런 무언의 대화 있잖아요. 눈으로 교환하는. 그게 너무 설레었어요. 뭔가 대화를 나누다가, 탕웨이가 홀터 보고서 구두를 보고 너 이제 구두를 신네? 예전에 안 신었거든.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하나까지 훑고 싶진 않거든요. 맞아. 그리고 보게 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탕웨이가 그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약간 막 쳐다보고 얘도 이제 그 대답을 하고 그 뭔가 둘이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 장면이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자기 세계, 자기들만의 세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연출이 되게 좋았던 거는 감독이 그런 연출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하고 그 이모신하고 둘이서 막 대화하고 있는데 그게 배경 소리로 깔리고 그리고 나서 탕웨이하고 박혜준 눈빛으로 대화해. 그리고 짧게 말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짧게 말해도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눈빛으로 그냥 짧은 단어 하나만으로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전달이 된다는 거니까 그 장면 연출 진짜 잘했다. 그리고 와, 다시 만났는데, 막 이런 표정 짓지 않아도, 진짜 지금 너무 좋아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알게 해줘서. 저도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아내가 물티슈를 찾으려고 혜준의 주머니를 여기저기를 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탕웨이가 이렇게 한번 뒤진 것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호미산에 갔을 때 그 주머니에 무엇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착착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아내는 계속 뒤지고 실패를 하고 그 장면에서 또 암시하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서 은단하고 그 다음에 립밤 바로바로 찾았죠. 탁탁.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 영화는 좀 많이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장치가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은유하는 장면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장면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면 자라 뒤에 보면 자라 범인 잡는 자라 훔쳐간 범인 잡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성류도 중간에 막 엄청 쪼개가지고 열심히 막 준비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 안에 방에 붙어있던 원전 안전 완전 안전 그 기사도 쫙 그 보여지고 그리고 보면 안약 계속 혜준이 안약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 현장에서 안약을 계속 넣거든요. 차 타고 가면서도 넣고 안약도 나오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런 소품이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혹시 언니들이 인상적으로 봤던 좀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었어요? 전 일단 가장 크게 떴던 건 초밥하고 핫도그. 맞아요. 처음에 이제 대지를 할 때는 탕웨이에 대한 정말 극강의 호감이 느껴지니까 정말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그렇지. 스시를 시키더라고요. 초밥을 먹고 있다가 나중에 두 번째로 또 남편이 죽고 나서 또 이제 대지를 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길거리에 파는 핫도그를 딱 있는 거 보고 탕웨이도 근데 그 기대하는 눈빛이 있었어. 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그 실망하는 연기를 너무 잘했어. 맞아. 저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아까 안개. 저는 아까 그 시장에서 넷이 마주쳤을 때 탕웨이한테 왜 여기로 왔냐고 그 와이프가 물어보니까 안개가 좋아서요라고 왔는데 와이프는 신기하다. 사람들이 이포를 떠나는 이유가 그 안개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박해일이 약간 안개 같은 존재인 건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요. 저는 정말 상징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말하고 싶은 건 한 380개 정도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개만 뽑아서 얘기를 하면 저도 그 안약 넣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똑바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물은 끝까지 똑바로 보지 못하는 인물이구나. 이런 걸 좀 상징해 주는 것 같았고 그리고 저는 또 깜빡이 키는 장면이 있는데 둘이 운전을 할 때 한적하고 앞뒤에 차가 없을 때도 깜빡이를 꼭 켜고 그 소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이 한편으로는 되게 올곧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이다. 이런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았던 이거 상징이라기보다는 기억에 남았던 인물이 이주임인데 저도 반전이었어요. 네. 유태우였죠. 네. 여자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자라고 왜냐면 나를 시기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해가지고 당연히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이제 박해일이 그러니까 혜준이가 뭔가 의심쩍은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살인 사건에 연루돼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심을 정한이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주임이 실제로 나타나요. 실물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그 대사도 되게 의아했던 게 이주임 이혼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주임 따라서 가는데 자라도 챙겨가고 성류도 챙겨가고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관계 설정들이 아 이거 너무 대놓고 대놓고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우리도 정한을 잘 몰랐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가 모두가 다 안개인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설정은? 저는 근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 설애가 아니어도 혜준이는 언젠가 한 번은 뭔가 따뜻함을 향해 마음이 한 번은 움직였을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게 아니 남편이라면 사실 이제 나의 아이도 있고 가족인데 한 번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요. 그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짐을 싸서 나간다는 게 와, 정말 너무 찐티다. 나도 그 생각했어. 너무 그게 사실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성격 때문에 오히려 혜준이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일단 이주임이 유태오라면 또 다른 얘기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치. 그리고 최근에 이혼도 했대. 저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통쾌했어요. 왜냐면 혜준도 그렇고 설애도 그렇고 이 불륜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에서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 상처도 별로 안 받은 것 같고 또 벌써 더 잘생기고 더 키 큰 남자와 함께 그리고 또 남자가 눈치 없이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악수를 맞아. 청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아내를 위해서 복수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그게 너무 통쾌했어요.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저의 생각이 좀 깨지는데 저는 반대였거든요. 혜준이 불륜을 할 만한 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한테는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주임이 여자인 것처럼 거짓말도 자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륜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씬이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혜준이 설애한테 빠질 수밖에 없었겠네. 이렇게 생각해버릴 구실이었던 씬 같아서 왜 이걸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그렸지? 좀 더 나는 혜준을 좀 더 못되게 바라볼 수 있게 얘 너 진짜 이런 아내 두고 너 이렇게 만났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도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혜준은 계속 뭔가 불쌍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중간중간 나오는 아내와 같이 있는 씬에서도 아내가 남편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저는 되게 뭔가 AI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혜준에게 약간 명분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저는 아쉬웠던 씬이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근데 또 그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통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좀 다른 느낌도 받게 되네요. 저는 팀안의 노력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 그리고 계속 오라고 너무 교양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넘어오라고도 얘기하고 당신이 차려준 따뜻한 밥 먹고 싶네 이렇게 얘기한 게 티 나름의 이제 맞아요. 계속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리고 막 담배 냄새도 빨리 알려고 하고 그런 장면들이 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전 좀 통쾌했던 것 같아요. 맞아. 아내는 노력을 했다고 저도 보는 게 거기 보면은 혜준이 내려왔는데 석류 같이 까면서 나는 당신이 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석류도 먹고 너무 좋은데 내가 당신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낄 때 사실은 그 모든 멘트에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있는 상황인 거죠. 석류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그렇게 보여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따뜻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저는 행동이 결국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느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결국 뭐 두 사람이 좀 안 맞았던 거지. 우리가 보면 안 맞았던 느낌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후반부가 정말
빠르게 전개가 되거든요. 빠르게 전개가 되는데 또 한 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일단 남편 임호신이 주식 사기를 쳐서 이미 계속 쫓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아내의 정환이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근데 일단 부재중으로 넘어가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사고가 또 신고가 들어오는데 살인 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혜준이가 가봤더니 설에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정말 칼에 찔린 채로 딱 이게 시체처럼 누워 있죠. 거기서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고 또 같은 용의자고 또 하필이면 내가 있는 이런 수사 지역에서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 이 과정에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나 대사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지나고 나서 뒤에 이제 좀 상혜가 녹음을 하는 장면 보여주잖아요. 바닷가에서 나한테 이러려고 안녕 물어보겠지? 근데 정말 이러려고 왔어요? 마음 너무 나도 너무 슬펐어요. 정말 슬펐어. 저는 그 장면에서 피를 이렇게 닦잖아요. 그게 정말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남편이었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는 전혀 안 나오고 혜준이 이 피를 볼 텐데 그럼 그러니까. 싫어할 텐데 맞아. 하면서 막 그걸 바닥 솔로 이렇게 닦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냉정하면서 따뜻한 맞아요. 인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입체적이고 사랑이 미쳤다. 사랑이 미쳤다. 진짜. 사랑밖에 모른다. 저 인물. 그런 왜냐면 생각이 자기가 좀 그렇게 들었어요. 행동하는 순간 자기가 범인으로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또 그렇게 막 닦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막 버리고 막 그러는 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만 보는 사람이구나. 다른 건 하나도 안 보네. 그리고 사실 직접적으로 남편을 죽인 건 아니었어요. 그 빚쟁이라고 해야 되나?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그 주식 사기를 당했던 협박을 계속하던 사람이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협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하지만 그 남편을 죽인 건 결국 그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상회에는 그 사람이 남편 죽이기에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유도를 해서 결국에는 혜준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죽이는 사람도 그리고 그 칼로 어쨌든 찔렀던 철석이라는 사람이었죠. 철석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도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두 사람이 재회를 하고 나서 왜 그런 남자하고 결혼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다른 남자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너무 막 뭔가 나를 막 찌르는 거야. 그리고 그럼 이포에는 무슨 연고가 있어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연고가 없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부산에 있었을 때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여자가 다시 내가 내려온 이포로 와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걸 보고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참 공교롭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딱 설애가 얘기하는 거죠. 참 불쌍한 여자네. 너무 그러니까 정말로 나에 대한 뭐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선이었을 텐데 혜주는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 핫도그랑 같이 데뷔되면서 그 장면이 그치, 딱 보이거든요. 거기가 데뷔되는 씬이 많은 게 그 저번에 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는 전 고경표와 김신영이 또 대조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형사님은 대단해라고 하면서 정말 정의롭고 다른 형사랑 다르다는 입장이면은 김신영은 우리 형사님은 사건 해결을 잘해. 맞아. 약간 이런 거였고 고경표는 저 여자 의심해봐야 되지 않냐. 맞아. 범인이다라는 주의면 김신영은 아니라니까요. 맞아. 둘이 또 상반된 시선인 맞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분명히 그 박찬욱 감독이 자기가 설계한 세계 안에서 캐릭터를 맞아요.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다르게 그려주고 싶어서 아마 넣은 장면들일 것 같거든요. 참 그런 설계를 잘하는 맞아. 감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어디 산으로 가지 않나요? 호미산으로 네. 가죠. 호미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설애가 엄마의 유골을 들고 와서 이걸 혜준에게 대신 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어쨌든 상징적인 대사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미결 사건이 되고 싶어서 이포에 갔나 봐요. 이 대사를 딱 하고 둘이 아주 열심히 또 진한 키스를 나누고
저는 그 키스 씬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절제를 좀 했으면 더 아름다운 영화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약간 유일한 스킨십 맞아요. 장면이잖아요. 유일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신호탄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승전에 왔다. 음. 이제 결론 날 거다. 이제 최고 절정에 음. 왔다라는 신호탄을 좀 터뜨려주는 것 같아서. 저는 왜냐면 그 두 번째 사건이 나고서 그 박해일, 혜준이 서리하고 이렇게 수갑을 차요. 앉아서 손을 잡는 약간 이게 스치는 그게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가 그들의 관계였다라고 사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 키스씬이 되게 저한테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근데 어떤 평론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더 오히려 수위를 더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미 그 둘은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걸 알고 너무 많은 경험을 한 중년의 남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서로 뭔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그 설정 자체가 자기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치.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호미산에서 둘이 키스를 하고 난 뒤에 뒤늦게서야 혜준이 모든 실상을 다 알게 되죠. 이 설애가 녹음했던 파일을 듣게 됐던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때 그 혜준이 증거를 넘겨주면서 깊은 바다에 버려라. 이 얘기는 결국에는 덮어주겠다. 라는 의미였는데 그때 혜준이 나는 붕괴되었다고 맞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모든 걸 다 버렸다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애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사랑 고백이라고. 네, 그렇게 들어서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놓은 걸 몇 번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혜주는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했냐. 난 이 장면도 되게 재밌었어. 네, 그런 내용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두 번째 남편 이모신이 알고 공권력을 가진 놈이 이렇게 한다고 이용한다고 이걸 협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사실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난 거죠. 맞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철성의 엄마를 죽이고 그로 인해 철성이 자신의 남편을 죽이게끔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혜준을 보호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됐는데 이미 그 시점은 설애가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맞기로 결심하고 해변에서 막 땅을 파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나는 근데 처음에 뭐 하나 했어. 저기서 뭘 하려고 하지? 근데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들은 파도가 철썩 치면서 이렇게 쌓아두었던 모래가 설애가 들어가 있는 그 구덩이로 이렇게 쌓이는 것 같은 장면으로 연결이 되고 열심히 혜준이 설애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근처까지 바로 직전까지 온 것 같은 나무 막대기 막 땅을 팠던 나무 막대기도 주변에 보이고 했는데 나는 그래서 여기서 뭘 기대했냐면 찾나 보다 이렇게 꺼내는 파나 보다 찾아내나 봐. 왜냐면 거기 근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영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허를 찔러. 내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데 엔딩도 저는 그랬거든요. 둘이 서로 알았고 어떤 순간에서 설애가 혜준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고 이런 걸 다 알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설애를 찾지 못하고 파도가 막 치는데 막 헤매는 혜준의 모습에서 영화가 딱 끝이 나요. 이게 아마 이 엔딩 때문에 저는 호불호가 크게 갈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말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탕웨이가 살짝 그 전으로 가면은 그 핸드폰을 버리라고 주잖아요. 탕웨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사랑을 접었지만 나는 그때 내 사랑이 시작된 맞아요, 거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게 된 그 시점의 남자가 되게 그리웠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걸 주면서 그때의 그 사람,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진 그 사람 돌아가기를 약간 좀 바라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설애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밀물에 이렇게 죽음을 마주하고 있을 때 혜준이 바로 그 앞까지 가잖아요. 맞아요. 막 찾는데 그게 그 거리가 그냥 그들의 관계인 것 같다는 느낌? 바로 앞에 있음에도 닿지 못하는 그런 관계?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딱 맞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이 영화에 어울리는 엔딩이었다? 저도 결말이 진짜 좋았는데, 그러니까 새드 엔딩일 거라고는 계속 예측을 했었는데 이런 식의 잔인한 새드 엔딩일 죽여버리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설애의 표정이 되게 후련한 표정인 맞아. 거예요. 막 사랑에 상처받고 막 음. 희생하기 위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후련한 사람처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설애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어떤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부심과 신념을 지켜주려고 했던 모습도 보여서 그게 이 여자가 저 남자를 사랑하는 방식인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럼과 동시에 잔인한 형벌이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이쪽이요. 혜준이 진짜 영원토록 저렇게 그치. 찾아 헤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혜준을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이제 미결 사건이었잖아요. 맞아요. 미결 사건으로서 날 생각해야겠지. 영원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형벌 물론 같았어요. 시신이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튼 발견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가장 최악의 형벌을 내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혜준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설애는 뭔가 후련할 수 있겠죠. 내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디선가 내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방식으로의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혜준이 일말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 아니었나? 그래서 더 찜찜했던 것 같아요. 전 엔딩이. 그래서 앞서 나가는 그 두 여자분들이 XX 찜찜해라고 얘기했을 때도 나도 너무 찜찜해 이러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2번 보니까 이만한 결말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박찬욱 감독이 정말 장치를 너무 잘 써요. 산과 바다도 너무 잘 쓰지 않았어요? 산해경. 배경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산과 바다가. 연출도 되게 잘했고 대사도 좋았고 여러 가지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만들었어 싶을 정도로 좀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래서인지 감독도 그렇고 뭐 같이 각색에 참여했던 작가도 그렇고 이 영화가 1000만을 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대요. 근데 흥행에는 실패했거든요. 근데 흥행에 실패했다는 거는 대중에게는 대중성은 정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그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 가장 대중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원래 사실 박찬욱 감독이 대단한 감독인 건 알겠다. 그건 알겠다. 근데 난 아니다. 이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고 너무 자극적이니까 굳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단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이 영화를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한 맛으로 낼 수 있는데 안 한 거였구나. 이래서 명감독이구나 싶어서 저는 봤을 때 이거 성공하겠다. 이렇게 감동을 주다니 했는데 주변에도 잘 안 봐서 저만 이제 3-4번 더 본 걸로. 애차 관람한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관객이 아마 그래서 박찬욱 감독 영화는 약간 매니아성이 좀 더 강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저도 안 그래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선이 굉장히 대중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중성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아니 왜냐면 이전 작품 아가씨가 500만이 약간 안 되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200만이 안 들었으니까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씨를 더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보는 사람마다 확실히 다를 수 있고 엔딩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결국에는 보셨던 분들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3번, 4번 보고 뭐 각본집도 그때 보니까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고 그랬던 걸 보면 정말 진하게 사랑받았던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간단하게 남긴다면 2번 볼 결심으로 보셔야 되는 영화. 그러면 달리 보인다. 네. 저는 사실 영화 전반적인 평은 그냥 안개 같은 사랑의 먹먹함인데 저의 개인 평은 정말 탕여있는 갑이다. 근데 나 진짜 매력적이었어. 너무 매력있어, 진짜. 너무 매력적이었어. 그러니까 저는 만추 때 탕여이도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멋있는 배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탕웨이 배우 때문에 봤습니다. 저도요. 네.
저는 2가지 버전을 준비를 좀 해왔는데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남자를 붕괴 이전으로 돌리기 위해 기꺼이 붕괴되는 여자의 이야기라고 한 줄 평을 남기고 싶고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는 감독님한테 나 이 영화 보느라 고생 꽤나 했지만 사실 너 아니었으면 영화 인생 공허했다.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박해일 배우 성대모사 한 건가요? 아니 홍산호가 홍사도. 자기 홍산호. 여자친구한테 야. 데뷔 노리는 거 맞는데? 준비됐습니다. 와, 오늘 그쵸,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 해가지고 첫 데뷔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강조를 좀 많이 하는 게 생각을 깊게 하려면 혼자 오래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만 생각을 넓게 가지려면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제가 직장인이 되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생활 반경도 정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정해지고 이야기 주제들도 좀 단순화되고 하면서 자꾸 제 세상이 좁아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뭔가 한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세상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야, 진짜. 근데 강사님 다 오시네요. 말이 술술술술 그러니까. 나오고. 멘트 준비했어.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참 헤어질 결심은 할 얘기가 많은 영화였구나. 맞아요. 더 사실 말할 거 훨씬 많아요. 맞아요. 좋은 장면이나 좋은 대사들 같이 이야기해봄직한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 헤어질 결심 2번 볼 결심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4월 14일 금요일 언니들 불금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꽃놀이 늦기 전에 빨리빨리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지리산 트레킹 잘 다녀와서 후기 남기도록 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저랑 셜록님 그리고 미니님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